중에서 뭐를 배웠어요? 수태시 중에서 뭐를 배웠어요? 태. 잘했어요. 태. 잘했어요. 좋아요. 태. 이 태라는 것은 입장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차이라고요? 입장 차이. 어떤 동작을 당하느냐 하느냐 그 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열심히 배웠는데 수동태는 문장의 구조가 BPP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요거 뒤에 목적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목적어 못 붙이죠? 그런데 목적어가 붙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있사오. 목적어가 붙을 수 있사오라고 배웠잖아요. 있사오. 그래서 있사오 요 형태가 나온다. 이게 이제 수동태의 예외적 상황이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태 시 중에서 태까지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단수 복수와 시제까지 배웠거든요. 여기서 한 개 더 추가해야 돼요. 뭐를? 히든 시제. 숨겨진 시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시제입니다. 어떤 일이 존재하지 않아. 보통 조건문이나 가정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과 가정 요거 두 개를 이제 시제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부르는데 조건문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을 공부하면 200점이 오른다. 이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근데 가정법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라면 토익을 안 봐도 될 텐데 이게 가정이에요. 조건과 가정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우는 것은 가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50분 동안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값세다.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쓰는 건데 가정법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3개 다 배울 건데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과거라고 부르느냐? 이름만 과거예요. 잘 봐요. 이 문장. 만약에 컴퓨터가 저렴했더라면 한 대를 샀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인즉슨 컴퓨터가 저렴해요? 안 해요? 안 해. 한 대 샀어? 안 샀어? 안 샀어. 즉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반대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두 가지를 가정할 때 쓰는 거다랍니다. 몇 가지라고요? 2가지예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왜 가정법 과거라고 불리냐면 if 절의 시제가 과거라서 그래요. if 절이 어떤 거냐? 바로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이에요. 이 접속사가 붙어있는 문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쫄병이라는 거죠. 쫄병. 쫄병을 종속절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이 2개 있을 때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쪽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장님이라고 부르고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끝. 접속사가 붙은 쪽은 종속절, 접속사가 안 붙은 쪽은 주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 됐어. 자, 그리고 왜 if 절의 시제가 중요하냐? if 절의 시제가 동사의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if가 붙어있지 않은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 조동사에 주목하세요. 이 조동사가 가정법을 대표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would, could, might가 있는데 최근에는 should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조동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가정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요 조동사를 외우는 방법 앞글자만 따면 돼요. 우, 습, 쿠, 마. 가정법 우습쿠마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습쿠마. 우가 뭔데요? 우드. 습은요? 슈드. 쿠는요? 쿠드. 마는 마이트. 우습쿠마라고 기억을 합시다. 할 수 있을까? 살짝 정리하고 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정법 과거를 많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법 과거를 알아내는 두 가지 방법. if를 보고 가정법이다 라고 잡거나 혹은 우스쿠마를 보고 가정법이다 라고 찍어내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점은 이거예요. 항상 if가 붙은 문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통째로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완전 이사. 우스쿠마 문장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if 절이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절과 종속절의 자리 배치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if 절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would, should, could, might를 토익에서 발견하면 가정법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가정법을 찾는 두 가지 방법. 처음에 뭐를 봐요? if를 봐요. 두 번째로 뭐를 봐요? 우스쿠마를 봐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문 1번, 2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해석까지 해보세요. 화이팅! 됐죠? 1번 if를 발견하고 나서 가정법이다 라고 잡고 if 절의 시제가 과거다. 그럼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리고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스쿠마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could가 다당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해석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탈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배달 시간을 줄였을 텐데 라는 표현이 돼요. 지금 우리한테 탈 것이 많아요? 없어요? 없어. 배달 시간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다라는 거겠죠. 2번 문장 볼까요? if가 다랑 등장했네요. if 절의 시제가 뭐예요? had네요. 가정법 과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스쿠마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네. 끝. 해석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근로자들이 경험이 좀 더 많았었더라면 그들의 업무 처리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 말인즉슨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 없어. 이 일 처리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끝! 그래서 이 정도로 저랑 배우고 나면 나는 if를 보면 가정법을 떠올릴 수 있겠다 정도는 돼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if를 없애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무한도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홍철 없는 홍철팀이라고 있었거든요. if 없는 if 가정법이 있어요. 열받죠? if가 있었는데 if를 없애요. 그래서 were를 앞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if 없는 if 가정법의 형태입니다. 하하.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게 가정법인지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맞죠? 첫 번째 if를 보고 가정법을 찾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조동사 뭐 있어요? 우스쿠마를 보고 가정법이다라고 찍어내면 돼요. 지금 비록 앞에 문장에 if가 없을지라도 우리한테는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뒤에 우스쿠마가 남았잖아요. 이걸 딱 보고 아하, 우스쿠마 가정법이구만. if 어디 갔어? if 없네? 생략. if 없애고 were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쉽지. 제가 말했죠. 이게 문장 전체가 뒤로 빠지는 순간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럼 문장 구조가 겁내기 복잡해 보여요. 왜? I would sell that house. 문장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또 동사가 튀어나오거든요. were이. 그럼 당황스럽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우스쿠마에 의존하세요. if는 없애도 would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가정법이라면. 오케이? 오케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were를 쓸지 are를 쓸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뒤에 문장에 could가 있는 걸 잘 보세요. could. 우스쿠마의 걔가 바로 얘예요. 그러면 쌤, 이거 문장 두 개고 could 있으면 가정법 if 어디 갔어요, 쌤? 없어. if가 왜 없어? 생략시킨 거죠. 그럼 were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요겁니다. 지금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스쿠마를 과연 어디에 붙이느냐, 혹은 if 절의 시제가 뭐냐, 요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요거를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뭐라고요? 과거. if가 먼저 나오면 그나마 양반이에요.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무슨 형태가 와요? 과거 시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우쭈쭈쭈쭈 하다가 콤마를 찍고 뒤에 나오는 문장 주절이라고 했죠. 뒤에 나오는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조동사 뭐가 나와야 돼요? 우수고마 하고 뒤에 또 동사 원형이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끝나면 양반인데 요거 두 개 문장 순서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보여줄게요. 주어가 먼저 나오고 우스쿠마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과거 시제가 나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문장 구조. 여기서 더 열받게 어떻게 if를 빼버려요. if를 빼면 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if를 빼면 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월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를 만나면 어허 너 if 생략되었구나 라고 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우 빡세. 근데 재밌는 게 문제는 또 풀려요. 이게 배울 땐 좀 어려운데 문제는 또 잘 풀리거든요. 가정법이 좀 그래요. 자 일단 가정법 과거가 끝이 났고 지금부터 과거 완료로 가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란 이미 일어났던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 이미 일어나 버렸어. 이미 일어나 버렸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폰 넘버를 남겼었더라면 그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라는 표현이 돼요. 이 말인즉슨 고개 들고 얘기해줘요. 핸드폰 번호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죠.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두 개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와 뭐가 다르냐? if절의 시제가 달라지겠죠. 방금 전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는 if절의 시제가 과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if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had, pp 저게 과거 완료예요. 자, if절의 시제가 달라졌으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우리 우스쿠마 뒤에 나오는 동사 형태를 잘 봐요. 달라졌죠. 얘도 변했어. 왜? 아까는 동사 원형이었는데 이제는 우스쿠마 때리고 뒤에 완료 시제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완료 시제가 한 군데에서 나오면 다른 쪽도 완료 시제를 쓰면 됩니다. 과거 완료 다음에 우스쿠마 다음에 현재 완료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즐겁게 밑에 있는 예문 두 개를 풀어보고 해석까지 해보세요. 파이팅. 해석까지 하셔야 돼요. 자, 갑시다. 1번. 1번의 if절의 시제가 뭐예요? if절의 시제가 뭐예요? if절의 동사가 had, pp 과거 완료잖아요. 그쵸? 완료는 뒤에도 완료가 와야 돼요. 우스쿠마하고 뒤에 완료만 쓰면 돼요. 현재 완료. 이게 끝났죠. 이 말인즉슨 이거 해석해보세요. 만약에 그녀가 법학에서 학위를 받았더라면 그녀가 그 일자리를 구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법학 학위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일자리도 못 받았어요. 끝. 2번 같은 거 굉장히 열받게 생긴 문장 구조. 왜? would, have, pp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우스쿠마를 보면 가드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스쿠마다. 가정법인 것 같은데 우스쿠마 나오고 have, pp네. 그럼 반대쪽도 완료인 것 같은데 if절의 과거 완료. 뭐야? 과거 완료가 뒤에 거 had, paid.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좋았어.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 또 if를 없애. 얘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토익에서 가정법이 굉장히 열받는 이유는 if를 없애서 그런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if had pp는 우스쿠마 have pp다 라고 하호호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if를 없애면 had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had she notified. 와, had 다음에 이렇게 pp가 떠버렸죠. 그래서 if를 없애면 had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had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를 보면 if 생략이라고 기억하시고 뒤에 우스쿠마 have pp라고 기억을 하면 돼. 근데 밑에 문장을 딱 봐요. had를 쓸지 could를 쓸지 모르겠다 하면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평소문에 it been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it been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 앞에 had나 have가 있었어야 돼. 앞으로 빠졌겠죠. 왜? 여기 if가 생략이 되었으니까 had가 앞으로 빠진 겁니다. 다들 고통스러워하는데, 자, 침착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if 절의 시제가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가 오는 거죠. 맞죠? 그게 이제 had pp인 거예요. had pp. 콤마 찍고 뒤에 나오는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조동사 뭐예요? 우소꼬마 나오고 원형이 아니라 완료가 와야 돼요. have pp. 현재 완료.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세팅인데, 여기서 if 절이 뒤로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우스쿠마가 나오고 have pp가 나오겠죠. 그리고 if 절이 뒤에 올 때는 콤마를 안 찍습니다. 주어 나오고 과거 완료 had pp. 여기에서 if를 생략을 시켜버리면 had가 앞으로 쑥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과거 완료였습니다. 무슨 완료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힘을 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들어갑니다. 미래 동그라미 치시고, 미래는 조건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가정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화자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화자, 말하는 사람. 이 말하는 사람이 이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믿으면 조건문이 되고, 말하는 사람이 이 문장이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믿으면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if 내가 should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은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if 절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동사가 들어왔어요. should의 동그라미. if 절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동사가 나왔어요. should입니다. should.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if 절의 조동사가 나왔던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가정법을 배웠을 때 보면 if 절에는 조동사가 못 들어와요. should를 제외하고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겁내이 잘 이용할 수 있겠죠. if 절에 should가 있으면 무조건 가정법 미래입니다. 끝. if 절에 뭐가 있으면? should가 있으면. 다들 왜 공부 의욕을 잃었을까? 그래? if 절에 should가 있으면 가정법 미래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if 절에 should가 있으면. 이게 토익이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럼 should 대신에 would를 쓰거나 will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법 미래. 근데 토익이잖아요. 그러면 if 절에 무조건 should를 써요. 가정법 미래일 때. 여기에다 승부를 걸면 돼요. if 절에 should 나왔다. 가정법 미래다 라는 거겠죠. 가정법 미래일 때는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 구조가 아까는 우스쿠마였는데 이제 우스쿠마가 아니라 will can may입니다. 뭐라고요? will can may. should는 잘 안 나오고 will can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예문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절에 지금 should가 있어요, 없어요? if 절에 should가 있죠?
맞죠? if 절에 should가 있어. if 절에 should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뒤에는 will, can, may 중에 한 놈이 나와야 돼요. 보기 중에 정답은 앞에 거 뒤에 거예요. 앞에 거겠죠.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만약에 기금이 허락을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복사기를 한 대 더 살 거예요. 근데 지금 고개 들고 말해줘요.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안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안 벌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를 썼잖아요. 야,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을 거야. 근데 안 될 거야. 근데 되면 사자. 이 말이 되죠. 근데 잘 봐요. 이 문장에서 should를 제가 지워요. 그럼 이 문장은 조건문으로 바뀌어요.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야, 만약에 자금이 허락하잖아. 너 한 대 사자. 될 것 같은데 지난달 보니까 사주던데.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should가 한 끗 차이입니다. should가 한 끗 차이. 아시겠나요? 이게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조건문을 쓸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처음 들어요. 오케이, 기억합시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죠? 그럼 그 부사절에서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요. 이 말이 어렵죠? 그럼 그냥 will을 못 쓴다라고 기억하세요. 끝.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을 못 쓴다. 이렇게 if가 붙거나 다른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when 요거 따위가 나오면 will을 못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이 말인즉슨 여기 지금 이게 현재 시제예요. 봐요. 현재 시제죠. 근데 이게 지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돼요. 2번 문장을 볼까요?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if 절에 should가 나왔어요. 이거 가정법이에요, 조건문이에요? 가정법, 미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어요, 없다라고 믿어요? 없어. 그래서 will restructure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야,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should만 없애면 돼요. 야, 상황이 지금 보니까 코스피도 장난 아니고 나스닥도 장난 아닌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 CEO가 구조조정 하겠다. 야, 이런 뉘앙스인 거죠. 조건문이니까. 아시겠죠? 좋았어. 오른쪽.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면 토익에서 또 우리에게 시련을 주죠. 왜? 여기 if 생략의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사실 가정법은 if를 생략 안 하면 할만해요. 근데 if를 생략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 문장을 보세요. If time should allow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should가 앞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별의별 게 앞으로 다 온다 그렇죠. should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나면 if를 떠올려야 돼요. 밑에 예문을 볼까요? 밑에 예문은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be delayed를 보세요. 생뚱맞게 평서문에 비동사랑 원형이랑 pp가 이렇게 오냐? 못 오지. 여기에 조동사가 있었다는 흔적이고 문장은 두 개인데 will, can, may 중에 한 개의 조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야, if 어디 갔냐? if 가정법인데 아, if 생략됐구나. should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냐면 if가 없을 때 가정법을 어떻게 찾고 그게 가정법 무엇인지 구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딱 시켜드릴게요. 가정법을 떠올리면 이 단어를 떠올리세요. 가정법은 수, 월, 해. 가정법은 뭐라고요? 가정법은 뭐라고요? 수월해라고 기억하면 돼요. if가 없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수가 뭐냐? should. 월이 뭐냐? 월. 해가 뭐냐? had예요. 요 단어들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너 가정법이지 라고 고르셔야 돼요. 자, 계속 가요. should가 나오고 나서 그 문장에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동사 형태가 나오고 콤마 찍고 뒤에 주절이 따라 나올 때 주절에 주어가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오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기 동사 형태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해 중에서 뭐가 가정법 과거고 뭐가 과거 완료고 뭐가 미래인지 골라내세요. 화이팅! 시간 제가 2분 줄게요. 이렇게 필기하고 해보세요. 뭐가 과거고 뭐가 미래고 뭐가 과거 완료인지. 뭐가 같이 갑시다. 1번 should로 시작을 했어요. 가정법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 완료예요? 일단 미래 should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should라는 것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가정법 미래일 때는 뒤에 주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조동사 3개 뭐예요? will, can, may. 입에 달라붙죠? will, can,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가정법 미래예요. 계속 갑니다. 2번 were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were이 나왔으면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동사 형태는 pp 안 그러면 ing, 보통 pp가 많이 오고 보어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c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were 비동사 다음에는 pp 안 그러면 보어가 오죠.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주절에 조동사는 우습 코마 하고 뒤에는 원형을 쓰겠죠. 이게 가정법 과거 광. 마지막에 나온 것은 had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가정법 뭐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라는 거죠. had 다음에는 동사는 pp가 달라붙죠.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주어 다음에 우습고마 하고 동사 원형이냐? 아니죠. 완료 시제. 무슨 완료? 현재 완료. have pp다.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하는 공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수학 문제 풀듯이 암기가 돼야 돼요. 요거는. 왜? 요쪽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를 보고 앞에 문장이 3개 중에 한 개가 떠올라야 되고 요거를 보고 3개 중에 한 개가 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입니다. 가정법. 아시겠죠? 여기 암기고 여기에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린다라고 치면 여기에 수동태가 가미가 돼요. 그러면 토익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가정법과 수동태의 만남이 되겠죠. 네,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를 배우면 조금 겁을 먹는데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뒷장으로 넘겨셔가지고 실전 문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봐요.
보통 5번까지는 풀어야 되겠죠? 화이팅!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1번에 여러분들 가정법이라는 근거가 여기 if에 있죠, 맞죠? if절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니, if절의 동사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조용히 하자, 맞죠? 옆 사람이 얘기 안 하니까 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괜찮아, 얘기하면 돼. if절의 동사가 뭐예요? new예요, new. 이렇게. if절의 동사가 new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라는 겁니다. 가정법 뭐라고요? 과거. 가정법 과거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일 때는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조동사 뭐예요? 우수꼬마 하고 완료 시제입니까? 안 그러면 동사 원형입니까? 완료 시제예요, 동사 원형이에요? 원형이죠. 그럼 정답은 C예요. 이거 맞췄어요? 맞추면 좀 감을 잡은 거죠. 2번에 월의 동그라미하고 제가 말했죠. 수, 월, 해 중에 한 놈으로 시작하라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if가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다고요? if가 생략된 거예요. 자, 밤에 제가 너무 힘들게 하나 지금. 아침 9시, 밤 9시 반에 너무 많이 힘들게 하나요? 월이 나오면 if가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if가 생략돼서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4대 천왕 우스쿠마가 나와야 돼요. 보기 중에 정답은요. A 이렇게 하면 돼요. 3번 if로 시작했는데 if절의 시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had been이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had been. 이게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뒤에 우스쿠마하고 동사 원형이에요, have pp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그죠, 본인이 생각해도 신기하죠, 맞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우스쿠마 나오고 have pp가 정답이에요. 정답은요? D겠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행복하면 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행복이 우선입니다. 자, 갑시다. 행복하게. 뭐 틀려도 됩니다. 뭐 토익 한 문제 틀려도 돼요. 행복하면 되죠, 뭐. 자, if절에 지금 시제가 여기 동사가 없으니까 골라야 돼요.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스쿠마 발견됐어요? 우스쿠마 다음에 동사 원형이에요, 안 그러면 have pp예요? have pp.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죠.
그럼 if절에는 과거 완료가 와야 돼요. 보기 중에 정답은요. C. 할만하지 않나? 응, 할만해요. 근데 이게 안 할만해도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왜? 어차피 토익 시험장에서 이게 2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트 5에 이거 가정법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한 개. 많이 나와봤자 한 개예요. 이 말인즉슨 이거 모른다고 점수가 후다닥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파트 5에서 한두 개 정도 틀려도 만점까지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선생님 한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간접적으로 나오니까. 파트 7이나 파트 6에 간접적으로 계속 한 문장씩 툭툭 나오니까 가정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절의 시제가 뭐예요? had pp니까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주? 그러면 뒤에 우스쿠만 때려버리고 have pp. 정답은 D. 6번 if절에 조동사 should가 있는 거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이건 조건문이에요? 가정법 미래예요? 가정법 미래. 그러면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3대 조동사 뭐예요? will, can, may. 보기 중 정답은요? D. 할만하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7번까지 한번 해볼까? 7번에 if절의 시제가 뭐예요? should예요. 그러면 가정법 미래네. 그럼 뒤에 우리가 좋아하는 3대 조동사 뭐예요? will. 8번은 보기를 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달라. 보기가 다르다라는 것은 문법 문제야?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 해석으로 가야지. 모든 citizen, 모든 일하는 근로자들. 여러분들 아침에 일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하는 근로자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뭐? 텍스를 내야 된대요. 세금 내야 되네. 세금 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정답은 A. obligation. 요건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난이도 올릴게요. 지금부터 데일리 챌린지 12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문제가 꽤 많아요. 제가 한 4분에서 5분 정도 줄 테니까 다 한번 즐겨보세요. 화이팅! 풀 수 있는 것부터. 지난달부터 공부 같이 했던 친구들. 자, 보세요.
2분 정도 가볼게요. 남았으니까 힘내세요. 집단 지성으로. 자, 같이 합시다. 토익보다 행복이 먼저다. 자, 행복하게 합시다. 1번에 근데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통 보는 이유가 뭐를 정답으로 선택해서 틀렸는지를 보면 약간 타로 카드 보러 온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게 좀 부족한지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답을 보러 걸어다니는 건데 1번에 지금 if를 발견하고 당연히 가정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A, B, C, D 중에서 뭐를 정답으로 선택하지라고 고민을 했을 텐데 이런 건 고민할 의미가 없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말했죠. if 절에 유일무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동사가 뭐라고 했어요? should밖에 없어. 근데 보기 중에 should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인즉슨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 조건문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하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정답은 B예요. 현재 시제. 이게 조건문이라서 정답이 B였던 거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걸 1번에 넣었어요. 지금 이거 1번 문제 푼다고 여러분 2분 막 3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2번 여기 킵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보통 토익에서 5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입니다. 몇 형식으로 쓰인다고요? 지금 잠깐 5형식이 뭔지 모르는 눈빛인데 알려드릴게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을 5형식이라고 불러요. 목적격 보호란 뭐냐면 목적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보호를 갖는 이 목적격 보호라고 이제 부르고 5형식이라고 부르는데 토익에서 5형식 동사는 대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뭘까요? 진짜 좋아하는 걸 제가 물어보진 않겠죠. 밤에 9시 40분에 여러분 앉혀놓고 진짜 좋아하는 음료수를 물어보겠어요? 아니죠. 뭐예요? 지난달에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 뭐 콜라 말고 있잖아. 뭐 항상 초심으로 좋아요. 맥콜이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철자 틀려도 이렇게 적어요. 맥콜. 맥콜만 드실 겁니다. 우리 반 가장 좋아하는 공식 지정 음료수 뭐라고요? 맥콜이에요. 저도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맥콜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먹는 과자는 팝콘이에요. 뭐를 먹는다고요? 팝콘. 네. 맥콜이랑 팝콘이랑 먹다 보면 금방 배불러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탄산이랑 팝콘이랑 먹으면 금방 배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 남아요. 남으면 어떻게? 버려요? 킵해요? 이게 토익에서 겁내이 자주 쓰이는 5형식 동사들의 모음이에요. 뭔지 보여줄게요. 맥콜이 뭐냐면 make and call.
이거 두 개 줄이면 맥콜이 돼요. 맞죠? make and call 줄여서 맥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는 맥콜이에요. 팝콘은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 요거를 풀었으면 find and consider 아름다운 단어가 탄생해요. 팝콘. find and consider 이게 오형식 동사거든요. 또 있어. 요거 두 개 먹다가 남기면 leave하면 keep 해버리면 돼요. 이게 토익에서 유명한 오형식 동사 6개입니다. 여기서 keep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keep 뒤에 뒷자리는 목적격 보호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녀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상태가 아니라 업데이트 된 상태니까 정답은 C가 나와야 돼요. Keep her updated. 그녀 비서한테 시켰다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3번 문제. 그녀는 부자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부자가 되었냐면 그녀가 열심히 한 일 덕분에 because of. 4번에 when에 동그라미 하시고 제가 아까 물어봤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했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 그럼 여기에서 정답은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 끝.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좋아. 5번. 첫 번째 나오는 책을 another book이라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오는 책을 one book이라고 하죠. 6번. high는 높게고요. highly는 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게 성공적이지 맞을까요? 매우 성공적이지 맞을까요? 매우. highly. 7번 우드의 동그라미 우스꼬마. 우스꼬마 나오고 동사 원형 나왔죠. 가정법 과거고마. 그러면 뒤에는 were로 시작하는 문장. 왜? if 생략. 8번 같은 경우는 수 일치시킬 때 rest of the를 무시하라고 했어요. 부분 표현이니까. papers가 복수니까 R이 정답. 9번 같은 경우는 취소된 게 먼저가 아니라 눈이 온 게 먼저니까 was cancelled보다 앞서서 발생한 일 had pp가 정답입니다. 이건 시제 문제였어요. 계속 가요. 10번 같은 경우가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오늘 이것만 맞췄어도 정말 큰 획득입니다. 포인트 갑니다. 여기 봐요. 배럴 헤드. 여러분 우리가 살다 헤드 배럴은 들어봤지만 배럴 헤드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런 문장은 없으니까. 여기서 문장의 한계가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끊었죠? 그럼 뒤에 문장 주목하세요. 헤드로 시작을 해요. 뭐로 시작을 해요? 헤드. 헤드로 시작하는 문장 한번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뭐 생략된 것 같아? 뭐 생략된 것 같아? 헤드로 시작을 해. 이거 답 안 나오면 문 잠글 거예요. 조교님 듣고 있나? 이거 답 안 나오면 문 잠궈 주시면 돼요. 자, 가요. if로 시작을 했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아니다. 종훈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사실 마음이 급한 게 집에서 지금 어머님 올라오셔가지고 집을 정리 안 했는데 지금 어머님이 집에 오셨거든요. 마음이 되게 급한 상태, 불안한 상태. 불안한 상태라서 지금 실수를 했네요. 청소 안 했다고 오지게 혼나는데. 자, 갑니다. 헤드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여기 if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if를 넣으면 if had pp가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면 우스쿠마 때려버리고 뒤에 have pp가 나와야 되죠. 그럼 A랑 C는 탈락시키고 여기 could가 있으니까 뒤에 B냐 D냐 요것만 고르면 돼. 잘 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능동태랑 수동태 배웠는데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 주어예요. 지침서. 여러분 지침서가 어떤 것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지침서가? 아니죠. 얘는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나와야 돼요. 가정법이자 수동태. 보기 중에 정답은요? D. 오늘 요거 D 맞췄으면 집에 가서 완전 꿀잠 주무시면 됩니다. 가정법이랑 수동태까지 다 배웠다라는 거니까. 어렵죠? 나머지는 정답부터 빨리 알려드리고 보내드릴게요. 시간 됐으니까. had been이 나왔으니까 뒤쪽은 우스쿠마. if had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would. 13번에 if 나오고 had pp니까 뒤쪽은 뭐예요? 우스쿠마 have pp. A. 14번은
복합명사니까 sales quotas가 나와야 되고 15번은 benefit, 장점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benefactor이는 수혜자거든요. 사람이니까 탈락이에요. 16번은 where이 나와야 돼요. where이라는 친구가 뒤에 below the market value 요것을 꾸며줄 수가 있거든요. 전치사로서. 전치사 below를 꾸며주는 게 바로 where입니다. 부사. 어려웠죠? 마지막에 풀었던 퀴즈는 많이 틀려도 되니까 제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부교재, 주교재, 홈워크는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내일 수업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들 벚꽃놀이 가시고 즐겁게 노시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복습을 해